안녕하세요, 반투입니다. 오늘은 친한 형이 대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구경을 왔습니다. 경매로 받았다고 물건에 딱히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물건도 많습니다. 이 아파트는 시세보다 2억 원가량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는데요. 경매 경쟁이 치열해지긴 했지만 찾아보면 이렇게 시세보다 몇 억씩 싼 물건이 아직도 많습니다. 의지가 없어서 안 찾아봤거나 실력이 없어서 못 알아봤을 뿐이죠. 오늘은 이 형 사례를 통해 경매로 돈 버는 법 얘기 좀 해볼게요. 이 형은 경매한 지 1년 정도 되었고요. 벌써 집이 세 채입니다. 요즘에는 부업으로 경매 물건 분석이나 입찰 대행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난 몇 달 동안 4-5건은 진행한 것 같은데 이것만 해도 수천만 원은 벌었겠네요. 개인 투자로도 수억씩 벌면서 부업으로도 수천만 원씩 벌다니 이만한 취미 겸 부업이 있을까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형은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경매가 뭐길래 이렇게 외국인도 쉽게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걸까요? 시중 서점에 가서 경매책 몇 권만 집어봐도 무일푼 흙수저가 경매를 만나고 금수저 되었다는 스토리는 질릴 정도로 많습니다. 저나 주변 사람들만 봐도 경매로 돈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경매를 배우면 자본금 없는 사람도 돈을 벌 수 있고 외국인도 익힐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뜨는 월 1,000만 원 벌기 경매를 익혀보면 누구나 할 수 있죠.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지금 모두 공개해드립니다. 우선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매를 이용하면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다. 2. 부동산은 비싸기 때문에 조금만 싸게 사도 버는 돈의 단위가 크다. 3. 경매는 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돈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도 가능하다. 4. 부업으로 컨설팅만 해도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우선 경매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죠. 사전에서 경매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법원 경매는 구매자들끼리 서로 계속 경쟁하며 가격을 높여가는 게 아닙니다. 날을 잡아 한 번에 가격을 써내고 그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1등이 되어 물건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렴한 가격이죠. 왼쪽 사례처럼 시세보다 한참 저렴한 감정가에 나오는 물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7개월 만에 팔았으니 거의 바로 판 물건이거든요. 바로 팔아도 15억 5천만 원에 팔 수 있는 물건을 감정가 8억 2천만 원에 시작한 사례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감정가 3분의 1까지 떨어져서 12억에 낙찰받은 사례인데요. 감정가가 33억짜리 물건이니 18억 금매에 팔아버려도 무려 6억이 남네요. 대출까지 감안하면 실투자 금액 대비로는 각각 200에서 300%가량 남는 사례가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온라인 사이트들을 통해 앉아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돈 될 만한 물건들을 검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최대 단점은 돈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위해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드는데요. 전국 어디라도 돈 냄새가 날 만한 물건들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찾아볼 수가 있죠. 세 번째 장점은 각종 정책이나 규제에서 한 발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특정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4인 가족이 40평대가 왜 필요하냐, 30평이면 충분하다 이러면서 공무원이 매매를 거절했던 적이 있었죠. 경매는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금 출처가 난해 안해 어떤 애 4인 가족이면 이 평수가 맞네 안 맞네 이런 소리 들을 필요 없이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지역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기여를 꼽아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은 상호간의 믿음, 곧 신용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은행은 농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농부는 빌린 돈으로 농기계를 사서 농사를 짓습니다. 수확한 쌀을 식당이 사서 밥을 팔고 그 밥을 사 먹은 노동자가 회사에서 근로를 합니다. 노동자의 근로를 기반으로 회사는 농기계를 만들죠. 이렇게 신용을 통해 자본주의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애초에 은행이 언젠가 농부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경매라는 제도가 없다면 은행이든 개인이든 상호간에 신용이 없어 돈을 빌려주지 못하거나 빌려준다 하더라도 엄청난 고리의 이자로 빌려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매가 있고 낙찰자가 있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가 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사람들이 그 신용을 기반으로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해 맞닥뜨린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죠. 제가 처음 경매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매스컴의 영향으로 경매 투자자는 악한 존재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경매 투자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힌 동맥경화를 뚫어주는 신용의 수요자이자 믿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채권자들의 구세주입니다. 그 채권자가 대기업, 은행이라 할지라도 그 은행의 돈은 결국 서민들의 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말하면 너무 거창한데 그만큼 경매에 대해 편견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니 경매는 순기능이 더 크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채권자 A와 채무자 B가 있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B는 자이든 타이든 돈을 갚지 않습니다.
이때 A는 법원을 찾아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B의 재산에 경매 기입 등기를 하고 경매 공고를 하죠. 낙찰자가 나타나 돈을 내고 나면 그 소유권을 넘깁니다. 그리고 법원은 낙찰자에게 받은 돈으로 A가 받을 돈을 대신 갚아줍니다. 그리고 돈이 남는다면 원래 B의 몫이기 때문에 남은 돈은 B에게 돌려주죠. 이런 과정에서 경매 물건이 탄생하게 됩니다. 2,000원짜리 빵 하나를 사는데 재료비는 얼마일까요? 한 200원이나 할까요? 근데 우리는 왜 빵을 사 먹죠? 번거롭기 때문이죠. 바쁘고 피곤한데 언제 레시피를 배우고 숙달해서 언제 반죽까지 하고 굽겠어요.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는 비싼 돈을 내고 사 먹습니다. 번거로움이 돈이 되지만 빵 하나 만들자고 고생하자니 만드는 데 드는 내 시간이 더 아깝기 때문에 번거로움보단 비용 지불을 택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경매는 우리가 대개는 부동산을 사죠. 한두 푼 하는 자산이 아니다 보니 약간 번거롭고 시간을 들이면 돌아오는 혜택이 1,000원, 2,000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 몇 억씩 생기게 됩니다. 같은 번거로움이라도 돈이 많이 벌리는 번거로움입니다. 흔히 투자에서 대출을 레버리지, 곧 지렛대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들인 힘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뜻이죠. 주식 투자하면서 대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가가 내리면 강제 매도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동산은 이자만 잘 내면 강제 매도될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 싸게만 사서 비싸게 잘 팔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대출에 대해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동산에서 대출은 최대한 저리로 최대한 많이 받아서 최대한 안 갚는 겁니다. 부자일수록 대출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본금 1억이 있는 사람이 1억짜리 부동산을 매입해서 1억 1,000만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와 대출을 끼고 투자하는 경우로 나눠서 그 수익률을 계산해 볼게요. 이해를 돕고자 단순화시키기 위해 세금이나 부대 비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왼쪽 1번의 경우 1억짜리 부동산을 전액 자기 자본으로 사서 1억 1,000만 원에 팝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수익으로 남고 10%의 수익률을 얻죠. 오른쪽 2번의 경우 1억짜리 부동산을 대출 90%를 받아 자기 자본은 1,000만 원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면 이익이 1,000만 원이 남습니다. 실제 자기 자본 1,000만 원을 투자하여 1,000만 원을 남기게 되었으니 100%의 수익률을 얻죠. 그리고 이 투자에서 사용된 금액은 자본의 10%만 사용했기 때문에 남은 9,000만 원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투자를 9번 더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 1억 원의 수익을 얻어 총 자본의 10% 수익을 얻게 됩니다. 단순 비교이긴 하지만 무대출 투자보다 10배나 커지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개인의 자금이나 상황에 따라 경매를 이용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금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여유로운 투자자입니다. 모든 투자는 여윳돈으로 시간적 제약 없이 여유롭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싼 값에 빨리 팔려도 좋고 안 팔려서 월세 받아도 수익률이 충분하고 임대 나가도 내가 써도 된다거나 이자가 얼마 안 되는 돈이라 더 좋은 임차인을 기다릴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여유있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하는 게 정석입니다. 여유있는 투자자는 경매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저가 낙찰이면 충분합니다. 시세보다 싼 가격, 호가가 아닌 팔 수 있는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받아서 충분한 수익을 내고 매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상가를 2억에 낙찰받아 70% 정도만 대출받아도 6천만 원 투자를 해서 팔면 차익이 1억이 남습니다. 무려 166%의 수익률이죠. 그런데 대출은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경락대출의 한도를 최대한 받아 무피 투자나 풀피 투자로도 가능합니다. 저도 20대 때 처음 투자할 때는 수중에 딱 100만 원 있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와 비교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똑같은 상가를 2억에 낙찰받아 90%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실투자비는 2천만 원이 들고 만약 3천에 100만 원 정도 월세를 맞출 수 있다면 세금을 내고도 내 돈 한 푼도 안 들거나 오히려 수중에 돈이 좀 더 남을 수도 있게 되겠죠. 자금 여력이 부족해 무피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2가지 유의점이 있는데, 하나는 입찰 전에 경락대출 상담사님들과 충분히 논의해 보셔서 대출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나올지 꼭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무피 투자지만 중간에 입찰 보증금 마련이나 임차 전까지의 어느 정도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또는 친한 친구에게 잠시라도 빌릴 수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중의 자금이 모두 투자되어 있거나 또는 아직 투자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경매 공부를 먼저 충분히 하시고, 경매를 잘 모르시거나 잘 알아도 시간적 여력이 없으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돈을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이 집을 살 때 경매로 사는 걸 도와줘서 최소
1, 2억이라도 싸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약간의 수수료만 받을 수도 있고요.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현장에 방문해보면 경매 당하신 분들이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직접 낙찰받거나 또는 경매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경매 회사들에게 좋은 물건을 검색, 조사해주고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매 컨설팅을 주로 하는 회사는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찾아 소개해주면 소정의 수수료를 줍니다. 이 경우 개인들이 투자할 만한 몇 억 이내의 물건들이 적합하겠고요. 경매 전문 투자회사든 일반 투자회사든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들은 좋은 물건을 찾아 직접 투자할 의지는 있으나 해마다 쏟아지는 모든 물건을 다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물건들을 찾고 조사해주는 프리랜서나 컨설팅 회사를 이용합니다. 이런 곳에게 물건을 추천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금액이 좀 큰 최소 수십억 이상 하는 물건들이 적합하겠습니다. 이런 컨설팅은 보통 낙찰가 또는 감정가의 1, 2% 정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매각 컨설팅의 경우 매각가의 1, 2%나 차익의 20% 수준에서 수수료가 정해집니다. 저나 처음 소개해드린 외국인형이나 저가 낙찰, 무피 투자, 컨설팅 모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생기는 수익들은 건당 최소 수백에서 수억 정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부업만으로 억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란 무엇이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실제 경매 물건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보는지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경매를 비롯한 투자에 유용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